안녕하세요. 워드 2016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텍스트를 이렇게 쓰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서 특수 기호도 넣어보고요. 그리고 글씨체라든가 글씨 크기 또는 한자로도 변경을 해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효과, 어떤 속성들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수 기호. 자, 우리 이 앞에 들어가 있는 얘는 기호지요. 여러분, 키보드에 없는 거는 전부 다 기호입니다. 자, 키보드에 있는 거는 그냥 키보드를 누르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자, 여기 특수 기호에 가셔서 찾으셔야 하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기호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 기호라고 있죠. 자, 기호에 가시면요. 최근에 사용했던 기호들이 이렇게 뜰 거고요. 이 안에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기호를 누르시면 거기 안에도 무수히 많은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호를 한번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 가겠습니다. 자, 워드에 가셔서 이제 요거를 작업을 할 건데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세문서 하나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를 삽입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자, 삽입에 가시게 되면 기호라는 그룹이 있죠. 이 안에 기호라고 있는데요. 자, 화살표 눌러서 기존에 사용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바뀌죠? 자, 기호에 가셔서 자,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나는 이걸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호에 가셔서 나는 이 안에 원하는 기호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다른 기호로 들어갑니다. 자, 다른 기호로 들어갔을 때, 자, 웬딩스라는 부분이 먼저 뜨는데요. 자, 이 웬딩스 안에는 무수히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메달이라든가 이런. 자, 그래서 이런 하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닫기를 누르셔야 닫혀집니다. 자, 기호에 다른 기호 가시면 자, 또는요. 웬딩스에는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 형태가 많아요. 웬딩스 2에도 보시면 이런 그림 형태. 자, 쭉 내리시면 뭔가가 더 있죠? 자, 웬딩스 3에 가셔도 이런 도형의 형태.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예를 들어 현재 글꼴에 맞는 이런 게 뜨겠다라고 하면 자, 옆에 하위 집합에 가시면요. 자, 뭐 라틴어 이런 거는 뭐 그렇죠? 밑에 내리시면 자, 통화기호라고 해서 통화기호를 찾을 수 있고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자, 글자 모양 기호 가시면 또 글자 모양에 관련된 기호들이 뜨고요. 자, 그리고 숫자 형식 가시면 이렇게 숫자 형식이 뜹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삽입을 누르시고요.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기호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화살표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요. 이렇게 화살표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연산자, 시그마라든가 무한대 표시도 있고요. 루트 표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셔서 기타 기술 기호. 자, 그 다음에 괄호 영숫자, 그래서 영숫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런 거 얘기하죠. 자, 동그라미 1이다. 삽입하시게 되면 동그라미 1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밑에. 자, 그 다음에 가로형 숫자, 가로 1, 2, 3, 4 이런 거. 그리고 자,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도형 기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 도형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게 바로 요 도형이잖아요. 물론 기존에 썼던 것도 있지만 자, 이 도형에 가셔서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호는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시고요. 한 번씩 쭉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어떤 기호들이 있는지 기타 기호 자, 그래서 쭉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한자 입력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자는
여러분 한글 쓰시고요. 키보드에 한자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한글 한자 변환 이렇게 창이 뜨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검토에 가시면 언어 그룹에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키보드에 한자 버튼 누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리고 한글 한자 변환 창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입력 형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한자만 넣을 건지 또는 앞에는 한글, 뒤에는 한자가 가로에서 나올 건지 또는 앞에가 한자이고 뒤에가 한글로 나올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글자가 무슨 글씨인지 이거 누르시면요. 도움말 기능이 뜹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한 단어가 없다 그러면 단어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자 입력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아까 연습했던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쓰고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 떠요. 대한민국, 만약에 얘가 한자로만 체크가 되어 있다 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은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네 글자가 다 나오죠. 변환 누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자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또는 대한민국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한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오죠? 자, 이번에는 앞에는 한글이고 뒤에는 한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형식을 선택하시고 변환 누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얘는요. 아까 대한민국이라는 한글이 사라지면서 한자로만 바뀌었지만 얘는 앞에 한글과 뒤에 한자가 나타나는 거고요. 또는 자, 대한민국에서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한자 버튼 누르셔서 앞에가 한자가 나와야 되고 뒤에는 한글이 나와야 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형식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처럼 등록이 되어 있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뜨겠지만 자, 만약에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민이라고 해서 한자 버튼 눌러볼게요. 등록이 됐었나 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등록된 단어 좀 삭제를 해볼게요. 자,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한번 범위 잡아서 한자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떠요. 실질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단어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 단어로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한 글자씩을 누르셔서 한 글자씩 선택을 하세요. 자, 박은 어떤 박? 자, 여러분이 자, 얘를 선택하고 변화는 누르게 되면 그 다음 글자로 바뀌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형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입력 형태를 얘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선 해볼게요. 자, 영자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영자인지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했는데 자, 여기 도움말 한자 사전을 누르게 되면 꽃영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쵸? 자, 얘를 선택하고 자, 변환 누르게 되면 이제 민자가 나오죠. 자, 민자도 선택해서 눌러보시면 민자 팔민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변환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변환이 되죠.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박영민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으시고 한자 버튼 누르시고요. 등록 안 됐죠? 자, 새 단어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단어씩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는 한 글자씩 선택하였던 거고, 그쵸? 그래서 박 선택, 영 선택, 민 선택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목록에 추가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단어에 등록이 된 겁니다. 자, 변환 버튼 눌러볼게요. 우리 이 형태로 바꿀게요. 자, 변환이라고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다시 제 이름을 입력하고 범위 잡아서 한자 누르시면 이제는 나타나죠? 맞나요? 만약에 등록된 것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시면 등록된 단어 삭제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옵션에서는 한글 한자 변환했을 때 조사는 건너뛸 건지 최근에 사용한 단어를 먼저 보여줄 건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박영민 했을 때 최근에 사용했던 단어가 앞에 떴죠. 자동 변환할 건지, 한글을 한자로만 할 건지, 한자를 한글로만 할 건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 기본값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자 변환해주는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글꼴 서식을 바꾸는 연습을 할 건데요. 글꼴 서식의 글꼴 그룹에 가시면 자, 우선 얘부터 자, 이 부분은 글꼴을 바꾸는, 글씨체를 바꾸는 부분이지요. 자, 옆에 있는 12라고 보이는 얘는 글자 크기를 내가 수치 값으로 하겠다. 20이다. 그러면 화살표 누르셔서 20을 찾아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얘네는 한번 얘를 누르면 커지는 거고 얘를 누르면 작아져요. 글자가. 자, 얘는요. 대소문자 바꿔주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서식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서식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서식 지우기가 얘입니다. 지우개 그림 보이시죠? 자, 얘는 윗줄 달기이고요. 텍스트 위에다가 윗줄 달아주는 거. 자, 얘는 글자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 자, 얘는 이제 속성인데 글자를 굵게, 얘는 기울여주는 거, 얘는 아래 밑줄 그어주는 거. 화살표를 누르면 밑줄이 한 줄이냐 두 줄이냐 나오고요. 취소선 해서 중간에 취소선 넣어주는 거. 자, 얘는 아래 첨자, 얘는 윗 첨자. 자, 얘는 텍스트 효과 넣어주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형광펜으로 쭉 중요한 부분을 칠하듯이 텍스트를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글자 색상을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음영은 자, 이 글자 테두리 부분에 음영이, 회색 음영이 들어가는 거고 자, 얘는 원문자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요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자, 글꼴에 한글의 글꼴, 글자 스타일 굵게 기울임 이런 거, 글자 크기, 글꼴 색이라든가 밑줄 스타일인데 밑줄의 색상과 강조점도 지정할 수 있고요. 취소선, 이중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또는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또는 모두 대문자로 또는 숨김 여러 가지 있고요. 자, 고급에 가시면 장평을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연습하는 부분에 먼저 가셔서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잖아요. 홈에 가시게 되면 얘네가 바로 글꼴인데요. 지금 이 화살표를 누르셔서 자, 여기 있는 글꼴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샘물체로 하겠다. 이렇게 샘물체. 근데 얘는 특수 기호라서 별로 바뀌는 건 없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얘로 바꾸겠다. 이렇게 샘물체로 바뀌는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나는 얘네를 궁서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만 선택이 됐군요. 자, 샘물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범위를 잡아서 얘에 대한 글자만 좀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15를 입력하고 싶어요. 근데 여긴 15가 없잖아요. 14 다음에 16이죠. 이럴 때는 여기다 직접 그냥 15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15하고 엔터. 그러면 15로 맞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범위를 잡아서 자, 얘는 뭐죠? 윗줄 달기죠. 윗줄 달기.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위에다가 뭐라고 넣을 건지 물어보죠. 자, 도금 달기라고 해서 뭐 도금 달기. 자, 그리고 맞춤, 글꼴. 글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묻혀줄 수 있고요. 만약에 묶어서라고 하면은 이 묶어서 한꺼번에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볼게요. 자, 갑자기 한글이 제가 안 먹습니다. 자, 여기도 한글이 안 먹죠?
자,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키보드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글이 먹히지 않아서 그냥 이걸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묶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묶어서 올라가죠? 그쵸? 자, 하나씩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씩, 이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묶어서 하면 묶어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위에 자,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에 대한 글꼴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럼 아까 걔 포인트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가셔서 간격을 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묶어서 크기도 좀 주시고 보여요?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커지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잡아서 테두리를 넣어주게 되면 글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범위를 잡아서 자, 얘는 굵게, 그래서 굵게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얘는 기울임. 자, 얘는 아래 밑줄입니다.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줄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밑줄 색도 바꾸실 수 있고요. 자, 밑줄 색을 제가 파란색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얘로 해볼게요. 점선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또는 자, 범위를 잡아서 취소선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위첨자, 아래첨자 이거는 좀 이따 제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서식을 지우겠다. 자, 범위 잡아서 서식 지우게 하시면 서식이 다 지워집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범위를 잡아서 자,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글씨에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각각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반사. 자, 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형광펜으로 칠하듯이 범위를 잡아서 자,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자, 우리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밑줄 그어 놓듯이 작업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범위를 잡아준 다음에 얘에 대한 글꼴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보이세요? 자, 얘는 대소문자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자, 얘는요. 범위를 잡았잖아요. 글자를 한 단계씩 키워주고요. 12이어서 한번 누르면 14. 또 누르면 16. 그래서 한 단계씩 키워주는 거예요. 한 단계씩. 얘는 반대로 한 단계씩 줄여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얘는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회색 음영. 이렇게 회색 음영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문자라는 거는요. 원문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없음, 문자를 작게, 기호를 크게 나오죠. 텍스트 해서 0. 자, 숫자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양은 동그라미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문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도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만약에 내가 범위를 안 잡았죠?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화살표 눌렀습니다. 글씨체는 이 중에서 나는 편지체로 쓰겠다라고 했고요. 자, 한글 글꼴이에요. 자, 여기서는 자, 굵게로 해볼게요. 글자 크기는 12로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글씨체 색상은 진한 파랑으로 넣을게요. 밑줄은 안 넣을 건데 예를 들어 강조점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땡땡땡 이렇게 강조점이 들어가요. 점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눌러볼까요? 그리고 우리 장평 120%로 하게 되면 글자 이렇게 폭이 장평이 되죠? 간격도 넓게. 보여요? 표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조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글꼴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서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글꼴이에요. 글씨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예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얘는 끄고요. 저장 안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세문서 하나 열어서 보기를 자, 모두 정렬에 가셔서 자, 정렬을 어떻게 놓을까요? 자, 우리가 내용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좀 줄여 놓고요. 자, 요것도 좀 줄여 놓고요. 우선은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내용을 쓸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특수 기호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삽입에 가셔서 잠깐 기호에 가시면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바로.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 나왔죠?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고려 시대 제4대 광종. 자, 우리 한글 한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종이라고 한 번 더 쓰고요. 범위 잡아서 한자 버튼 누르세요. 그래서 이 중에 맞는 게 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자만 들어가면 되죠. 변환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925년에서부터 975년의 업적이랍니다. 자, 기호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삽입에 기호에 가셔서 자, 요거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됐어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한 칸 더 띄려니까 한 칸 더 띄고요. 자, 노비 안검법이라고 하고 자, 이거 역시 범위를 이렇게 잡잖아요. 한자 버튼 누르시고 얘는요. 한글과 한자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죠? 이제 체크해서 변환 누르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 한번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띄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쭉 보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노비 안검법 해서 자, 가로치지 마시고 요것 또한 한자 버튼 눌러서 변환 누르시고요. 자,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서 전에 양민이었던 자를 해방하려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자, 해서 당시 귀족들이 소유한 산호비에는 전쟁, 포로나 가난한 양민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귀족들의 개인 소유 재산이었다. 여기까지 입력할게요. 광종은 노비를 풀어 주어 귀족들이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신장시키고자 했다.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자 공신 세력들의 불만은 엄청났다. 공신 세력을 대표하여 배우자인 대목 황후가 그 처지를 대변하였지만 광종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거죠. 한 번 더 과거제라고 하고요. 자, 범위를 잡으신 후에 한자 버튼 누릅니다. 과거제라고 있죠? 자,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다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자, 속성을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선은 얘를 보시면 범위를 먼저 잡으셔야 하잖아요. 잡으시고 자, 얘네는 요 앞에는 색깔이 틀려요. 그러면 자, 여기만 잡아서 범위를 홈에 가셔서 요 부분의 색상을 뭐 진한 파란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범위 잡아서
홈에 가셔서 색상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홈에 가셔서 글씨체부터 자, 글씨체는 그냥 맑은 고딕으로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요. 여러분이 수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자, 너무 큰가요? 이 정도 해주시고 진하게 표현해 주시게 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고 자, 노비안권법이라는 부분은 자, 얘도 마찬가지 좀 글씨가 더 커요, 얘보다. 자, 그럼 홈에 가셔서 자, 우선 글씨체는 전체적인 글씨체를 먼저 잡아볼까요? 자, 내가 입력한 부분에 글씨체를 전체를 먼저 잡아서 얘에 대한 글씨체를 똑같이 통일할게요. 맑은 고딕으로. 자, 우선은 통일하시고 됐죠? 범위 잡은 다음에 자, 이 부분도 글씨가 좀 큽니다. 그쵸? 자, 밑에 거보다 글씨가 좀 한 단계, 좀 두 단계 정도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진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나오죠. 거기에 음영이 들어갔잖아요. 이 음영 표시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밑에 과거제까지. 자, 밑에 과거제도 자,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12잖아요. 그쵸? 범위를 잡아서 홈에 가셔서 자, 맑은 고딕으로 하고 12로 맞추고 굵게 작업을 해주시면 음영을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속성이 먹혀요. 그래서 글씨를 다 하고 나중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엔터 쳤죠. 홈에 가셔서 자, 이런 경우는 이거 다시 다 취소해야 돼요. 맞나요?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건 스타일은 나중에 나갈 건데요. 여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나오는데 아직도 여기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 여러분이 홈에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자, 이걸 좀 풀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배운 것까지만 오늘 배운 것까지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특수기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변환했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거 바꾸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우선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한번 다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